다음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13대10으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제러드 고프 선수가 이제 지난주에 부상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팀 보일이라는 선수가 라이언스의 유니폼을 입고 또 이제 첫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이 팀 보일 선수가 새로 나온 쿼터백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올 시즌 내내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라이언스였음을 감안하면 첫 승은 사실 쉽지 않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올 시즌 어떻게 보여줬던 경기 내용들보다도 좀 더 상대 팀과 접전인 경기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뭐 지금 3점 차밖에 나질 않았으니까 나름 이길 뻔하기도 했다. 뭐 그렇게 좀 봐도 그렇게 얘기할 수 되겠죠. 있겠죠. 네, 그래서 팀 보일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려보면 유콘 그다음에 이스턴 켄터키 대학을 거쳤던 이제 언드래프티드 출신의 쿼터백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193cm의 105kg 이제 굉장히 탄탄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프로에서의 경험이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앞선 3년 동안에 이제 그린베이에서 에런 로저스의 뭐 백업, 뭐 혹은 이제 서드 스트링 쿼터백으로 있었던 선수인데 프리시즌 경기에서는 뭐 나름 이제 경험을 쌓은 적은 있지만 실제 이제 정규리그 경기에서는 단 4번의 패스 시도밖에 없었을 정도로 이제 경험이 거의 없는 선수였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이날도 고프가 건강했다면 이제 기회는 없었을 텐데 이제 고프가 좀 나올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뜻밖의 기회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뭐 나름 기적을 좀 기대를 해봤지만 뭐 현실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선수의 성적을 좀 살펴보면 23번의 패스 시도에 15번 성공이니까 패스 성공률이 65%입니다. 이것만 보면 나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진 야드가 77야드예요. 그러니까 패스가 굉장히 짧았고 야드 애프트 캐치나 이런 부분도 전혀 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여기다가 인터셉션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팀의 공격에 기여한 바는 거의 없었다. 네. 내지는 이제 까먹었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차라리 이제 2019 시즌에 5경기를 뛰었던 데이비드 블라우라는 이 백업 쿼터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선수를 냈으면 좀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글쎄요. 저는 왜 그때 당시에 이제 스태포드가 부상을 당해서 이 데이비드 블라우가 선발로 나왔었잖아요. 독인 객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날 이제 팀 보일이 끝까지 경기를 치렀는데 이제 4쿼터 막판에는 뭐 인터셉션이 나오더라도 이제 승부를 좀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도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플레이 콜링의 지시였는지 아니면 이제 보일이 좀 자신감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과감한 다운필드 패싱을 아예 못하는 모습이었고 사실 서드의 14이었어요. 네. 14야드를 지금 서드 다운에 가야 되는데 여기서 러싱을 시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분명히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선택이었고 2분 36초를 남겨둔 포스 앤 9이었는데 여기서도 사실은 뭐 공격권을 넘겨주더라도 어떻게든 퍼스트다운 갱신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댄 캠벨 감독도 펀트를 시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좀 팀 보일의 어떤 경기력, 그다음 이제 어깨에 대한 신뢰가 좀 없던 채로 이제 경기를 좀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라이언스였습니다. 저는 어깨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뭐 경기력이 안 좋았으니까. 그러면 백업을 내던지. 저는 그것도 하나 더 추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댄 캠벨이 자신의 수비진을 너무 믿었다. 라는 생각도 드는 게 2분 30초를 남았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고포릿을 해야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이제 공격권을 넘겨줬던 얘기는 우리가 다시 공격권을 되찾아와서 마지막 공격을 한 번 더 시도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수비가 결국은 그 공격권을 찾아오지 못하고 경기 끝이 났으니까 댄 캠벨 감독이 물론 이제 신인 감독이니까 그런 경험도 좀 부족하고 그런 계산들이 이제 필드 위에서 빠르게 안 될 수는 있는데 자신의 수비진을 너무 많이 믿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댄 캠벨 감독이 사실 시즌 초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플레이 콜링을 했던 사람인데 맞아요. 이게 좀 패배가 쌓여가고 또 이날은 이제 고프도 나오지를 못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극도의 약간 보수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라이언스의 감독직이라는 건 초보 감독들이 가기엔 너무 어려운 자리다. 마치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감독 자리처럼.
네, 그나마 브라운스는 그동안 이제 기를 모아놓은 게 있었잖아요. 근데 라이언스는 그마저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본다면 물론 이제 좋은 선수들이 곳곳에 박혀 있긴 합니다만 신인 감독이 가서 이 정말 모래알 같은 팀을 하나로 끈끈하게 이렇게 다지기에는 너무 많은 역량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베테랑 감독들이 가기에 더 적합한 자리인데 경험 많은 감독이 이제 라이언스를 선택을 하겠느냐는 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라이언스 감독을 했던 맷 패트리시아, 이제 댄 캠벨 이 두 사람 모두 NFL 감독을 처음 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패트리시아도 실패를 했고 지금 캠벨도 좋지 않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이 리그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서 각 구단의 뭐 속사정을 조금씩 알고 있는 사람들은 네. 라이언스에 오고 싶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 그렇죠. 네. 뭐 투자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과연 어떤 구세주가 이 라이언스를 좀 구해줄 수 있을지. 그러니까 케빈 스테판스키가 브라운스를 구했던 것처럼 네. 예, 그런 사람이 그런 이제 귀인이 언제쯤 나타날지 한번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백마탄 초인이 나타나야 돼요, 진짜. 네. 뭐 어쨌든 이 라이언스 얘기를 좀 해봤고 브라운스 얘기로 넘어가 보면 브라운스가 사실 이기긴 했습니다만 이 13대 10이라는 스코어는 라이언스를 상대로 만들어낸 점수는 좀 초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고프가 없잖아요. 고프가 없이 이 데뷔전을 치르는 팀 보일이라는 선수를 상대로 석점차 승리를 거뒀다. 창피하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겠죠. 사실 베이커 메이필드의 성적을 보면 15번의 패스 성공, 29번 중에 176야드, 1개 터치다운, 2개 인터셉션인데 사실 팀 보일의 기록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름 가려놓으면 네. 이게 팀 보일인지 베이커 메이필드인지 잘 몰라요. 사실 자비스 랜드리와 닉 첩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이 라이언스에게 첫 승을 헌납하는 재물이 될 뻔했던 경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메이필드를 또 마냥 탓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게 시즌을 치르면서 여기저기 지금 부상이 좀 누적이 돼 있는 메이필드예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애리조나처럼 팀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 메이필드에게 조금 휴식을 주면서 조금 시즌 후반기 그리고 플레이오프를 내다보는 운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이제 팀이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지금 컨퍼런스도 워낙 빡세고 네. 지금 지구내 라이벌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1승 1승이 너무 급한 상황이고 시즌 초에 또 이렇게 팬들에게 심었던 기대치가 또 한껏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기대치를 조금이라도 충족하려면 지금 메이필드가 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막상 이제 기대하던 경기력은 안 나오고 이런 좀 악순환이 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어떻게 보면 더 큰 슬픔을 주기 위해 전 시즌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올 시즌 브라운스가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이제 오델 베컴 주니어 선수가 또 떠났잖아요. 그 과정에서 보여줬던 이 팀 내 불화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 전반적으로 지금 팀의 사정이 좋지 않다라는 거는 이제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참 어렵습니다. 클리블랜드가 좋은 선수들을 모아놓은 건 맞는데 지난 시즌에는 그런 이제 선수들이 으쌰으쌰하면서 뭔가 좀 만들어 보자라는 움직임을 보여줬다면 올 시즌은 다시 좀 모래알이 된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날 이제 메이필드가 경기가 끝나고 어떤 뭐 팀 동료 혹은 뭐 상대 팀 뭐 쿼터백이나 감독 이런 사람들과 전혀 악수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라커룸으로 돌아갔어요. 네, 그리고 경기 후에 이제 기자회견에도 불참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커리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언제나 자신만만했잖아요. 저도 자신만만, 이겨도 자신만만. 그랬던 선수가 지금 인터뷰 보이콧하고 지금 동료들과 인사도 나누지 않았다. 이거는 메이필드 선수의 어떤 마음 상태가 그만큼 지금 조급하다. 내지는 좀 여유가 없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몸 상태, 마음 상태 지금 다 좀 무너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필드에게 좀 휴식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 네. 뭐 그나마 그래도 브라운스가 이날 경기 왜 이길 수 있었냐 얘기를 좀 해보면
자비스 랜드리가 저희가 이제 복귀 후에 임팩트가 없었다고 한번 좀 지적을 했었는데 네. 이날 그 레드존에서 와일드캣 포메이션 상황에서 공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뭐 패스를 시도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라마 잭슨이 이제 카일러 머리처럼 스크램블링으로 직접 터치다운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뭐 리시버가 이런 장면을 만들어냈나 좀 재미있는 뭐 장면이었고 닉첩도 뭐 리시빙 터치다운 한 개에 130 러싱 야드를 더하면서 어떤 팀의 이제 공격을 전체적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제 댄 캠벨 감독이 이제 주도권을 넘겨준 마지막 2분 30초 요거를 이제 닉첩이 두 번의 퍼스트다운 갱신을 하면서 시간을 모두 태웠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브라운스가 뭐 천신만고 끝에 이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보면 이 브라운스의 백마탄 귀인은 닉첩이 아닌가. 네. 그러면서 이제 승리를 거뒀던 브라운스였고 어쨌든 이제 메이필드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이 계속해서 깎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연장 계약을 맺어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 그 얘기가 쏙 들어갔잖아요. 올 시즌 끝나고 어쩌면 연장 계약을 주지 않고 그냥 5년차 옵션만 사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날 이제 브라운스의 홈 경기로 치러졌는데 그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팬들이 메이필드의 이름을 외친 게 아니라 닉첩의 이름을 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또 닉첩에게 공이 많이 갔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팬들의 여론도 메이필드보다는 닉첩이 지금 브라운스에게는 더 중요한 선수다 이렇게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라이언스와 브라운스의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샌프란시스코 49너스와 잭슨빌 제기어스의 경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10 나이너스가 이제 손쉬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전반전부터 공격은 길게, 수비는 짧게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던 나이너스였고 타임 오브 포제션을 압도적으로 가져갔어요. 전반에 이제 21분 45초 대 8분 15초. 특히나 1쿼터가 한 13분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전반전을 압도적인 포지션을 가져갔던 나이너스였고 특히 이제 모든 쿼터에서 공 점유 시간이 다 제교수보다 높았습니다. 보통 이제 한 경기를 뜯어 보면 한 쿼터 아무리 이제 많이 이제 포지션을 갖고 가더라도 한 쿼터 정도는 상대방에게 넘겨주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전체 타임 오브 포제션이 38분 22초 대 21분 38초. 거의 2배 가량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날 나이너스의 오프닝 드라이브부터 아주 숨막히는 뭐 공격이 이어졌는데 무려 20번의 플레이로 13분 이상을 태우면서 결과적으로 이게 터치다운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필드골에 만족하기는 했는데 이미 잭슨빌 수비는 여기서 지쳤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만든 리드를 한 번도 뺏기지 않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리드를 지켜가면서 나이너스가 좀 쉽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이날 이제 가로폴로 선수가 22번의 패스 시도 16번의 성공. 많은 패스는 아니었습니다만 176야드의 2개 터치다운, 턴오버 없이 경기 운영을 하면서 아주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었고 디보 세뮤얼 선수가 94 스크리미지 야드의 하나의 터치다운, 그리고 브랜든 아이유 선수가 85 리시빙 야드의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을 하면서 러싱과 리시빙에서 각각 또 좋은 모습을 선수들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나이너스의 수비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닉 보사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색 2개, 태클 플러스 2개, 큐비 히트 3개를 기록을 하면서 트레볼 로렌스 선수를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뭐 저도 이제 나이너스의 잘한 선수들 좀 이야기를 해보면 가로폴로가 지금 최근 4경기 연속 쿼터백 레이팅 100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 지표만으로 뭐 쿼터백의 그날 경기력을 모두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시즌 초중반에 이야기했던 가로폴로의 슬럼프에서는 좀 벗어났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날 공격에서는 사실 최근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일라이자 미첼이 못 나왔는데 그거를 리시버 디보 세뮤얼이 러싱 공격에 다수 참여하면서 그 공백을 메워줬다. 맞아요. 그래서 칼 셰넌이 좀 색다른 방식으로 이 미첼의 공백을 좀 메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좋은 운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날 이제 제교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초반부터 체력이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첫 번째 드라이브를 보면 좋았어요. 그러니까 수비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모습이 확실하게 나왔는데 지금 서드 다운까지 막아가지고 포스 다운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반칙. 그리고 서드 다운 막아놓고 다시 반칙.
뭐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면서 결국은 수비가 잘 막는데 반칙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드라이브가 연장이 되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앞서 타임 오브 포제션에서 계속해서 끌려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가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결국 이르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사실 지금 잭슨빌의 공격은 워낙 뭐 핵심 스킬 플레이어들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좀 파괴력 있는 모습을 보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날 리터너와 리시버를 겸할 수 있는 자말 에그뉴까지 시즌 아웃 부상을 당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습자지 같았던 뎁스가 더욱 얇아졌다. 종이가 거의 녹았다. 네, 그렇게 좀 이야기를 물에 녹는 종인가요?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그러면 제임스 로빈슨이 뭐 유일한 좀 기댈 언덕인데 이날 로빈슨도 뭐 12번의 러싱 시도에 29야드 정도로 굉장히 잠잠한 하루를 보냈거든요. 이건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이제 나이너스의 D라인이 물론 부상이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좋은 선수들이고 제임스 로빈스만 막으면 돼요. 냉정하게. 네. 그리고 또 계속 끌려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제임스 로빈슨에게 러싱 공격을 여러 번 시키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네. 뭐 이날 잭슨빌의 인상적인 장면이 거의 없었는데 굳이 하나 꼽아보자면 이제 경기 막판에 이제 사실상 승패가 결정된 이후에 어반 마이어와 그 트레버 로렌스가 어깨 동무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표면적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는 뭐 나름의 신뢰관계가 유지는 되고 있나 보다. 아하.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밖에 제가 지금 드릴 게 없습니다. 뭐 글쎄요.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그냥 벤치에 앉아 있어도 되는데 굳이 와서 어깨 동무를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그래도 로렌스가 어반마이어에 대한 최소한의 리스펙은 있지 않나. 아니면 혹은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나. 쇼윈도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 어쨌든 이제 물론 이제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감독이고 자기는 쿼터백이고 뭔가 이제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저는 이제 제규어스의 이날 경기 중에 아쉬웠던 포인트가 한 2개 정도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날 이제 4쿼터에 테본 오스틴 선수가 펀트 리턴을 하는 과정에서 이 공을 흘립니다. 머프트 펀트가 돼가지고 공격권을 넘겨줬어요 나이너스에게. 근데 그 부분이 또 이제 굉장히 아쉬웠던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가장 좀 실망스럽고 아쉬웠던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이 쿼터에 레이션 젠킨스 선수가 자원 제닝스 선수에게 주먹질을 하다가 퇴장을 당했어요. 이게 팬들에게 보여줄 모습은 아니지 않나. 특히나 올 시즌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 주목을 날린 레이션 젠킨스 선수가 팀의 리더거든요. 캡틴이잖아요. 그런 선수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글쎄요. 이거는 너무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플레이 도중에 자완 제닝스의 헬멧이 벗겨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맨 얼굴에 주먹을 날린 셈이 됐어요. 그렇죠. 사실 이거는 또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라션 젠킨스가 좀 퇴장 이상의 좀 징계를 받아야 되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팀 캡틴 중에 한 선수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는 지금 잭슨빌의 어떤 라커룸 분위기를 좀 대변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제규어스가 이날 경기를 내줬고 다음 주 이제 펠컨스를 만나게 됩니다. 펠컨스를 상대로 3승 도전을 하게 되는데 글쎄요. 뭐 서로 잘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래서 어떤 팀이 좀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이너스는 이날 이제 승리를 가져가면서 5할 승률을 채우게 됐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바이킹스와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이킹스가 만만치 않거든요. 이 경기가 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팀 다 기대치보다는 지금 실망스러운 시즌 초반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대하던 폼으로 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팀이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좀 꼭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49어스와 잭슨빌 제규어스의 경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휴스턴 텍산스와 테네시 타이탄스의 경기로 이어가 보겠는데요. 무슨 일입니까? 22대 13으로 휴스턴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리그에서 가장 긴 8연패를 하고 있던 휴스턴이었고 리그에서 가장 긴 6연승을 하고 있었던 테네시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사실 누구도 홈팀 테네시의 승리를 의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사실은 휴스턴의 일부 선수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좀 기우는 경기였는데 이날 사실 이 휴스턴의 데이비드 컬리 감독이 자신의 고향 테네시에서 경기를 치렀거든요. 그러면서 뭐 가족들도 경기장에 왔다고 했는데 좀 굳은 날씨 속에서 이 가족들의 응원을 받은 데이비드 컬리 감독이 아주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게 컨퍼런스 최하위 팀이 지금 1번 시드를 갖고 있는 팀과의 맞대결 승리한 게 1979년 7주 차에 신시내티가 피츠버그를 꺾었던 이후에 처음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40년도 지금 더 된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좀 보기 힘든 진기록이 나왔다. 그래서 이날 이제 승리를 거둔 휴스턴의 수훈 선수 3명만 좀 꼽아보자면 일단 쿼터백 타일로드 테일러가 있는데 이날 정말 많은 비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내리다가 안 내리다가 뭐 그런 것들 반복하기는 했지만 어떤 누적 강수량이 굉장히 많았던 경기였어요. 근데 이제 테일러가 긴 패스를 좀 자제하면서 중요한 순간에는 이제 직접 몸을 날려서 스크램블링으로 승부를 걸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상대 수비를 허들로 넘어서면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냈고 또 한 번은 이제 그 파일런 쪽으로 이제 내달려서 다이빙 터치다운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러싱 터치다운이 팀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올 시즌에 타이로 테일러 선수가 나온 경기와 안 나온 경기에서 경기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휴스턴이고 올 시즌이 끝나고 저는 타이로 테일러의 주가가 굉장히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브릿지 쿼터백이 필요한 팀 혹은 뭐 주전 쿼터백이 불안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좀 신인급 선수가 있는 팀들은 네. 이 테일러에게 좀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데려가고 싶은 좀 유혹을 받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테일러의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비 쪽에서 두 선수를 꼽고 싶은데 라인베커 카무 그루지의 힐이라는 선수예요. 네. 이 선수가 이 모멘텀을 바꿔주는 인터셉션 하나 그리고 포스다운에서 이 상대 고포렛을 저지하는 결정적인 태클 하나를 포함해서 최다 이제 12개 태클을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테네시를 막아섰고 그다음에 이제 데스몬드 킹이 4쿼터에만 2개 인터셉션을 기록을 하면서 어떤 팀의 승리를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데스몬드 킹이 이제 지난 시즌에 중간에 이제 테네시로 트레이드 돼 와서 잠깐 또 뛰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이언 테너일 그리고 테네시의 어떤 공격 뭐 스킴, 전략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테네시의 약점을 잘 노려서 이날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휴스턴에게는 좀 기분 좋은 승리, 테네시에게는 트랩 게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테네시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우리 남부지구 우승 확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이 경기에서 좀 도구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뭐 이날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너무 약체이기 때문에 좀 방심한 것도 있었을 테고 그 다음에 부상자가 일단 좀 너무 많았고 그다음에 또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이 세 가지 변수에 좀 잘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 이날 이제 패배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네시가 지금 8승 3패기는 한데 네. 이 3패 중에 뉴욕 제츠에게 한 번 졌고요. 맞아, 휴스턴에게 맞아. 한 번 졌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뭐 약자에게 좀 관대하다고 해야 나는 되는 관대하다. 건지. 그새는 크세스 네.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 두 팀을 잡았다면 지금 10승 1패가 되니까 뭐 누구도 지금 범접할 수 없는 뭐 확실한 넘버원 시드가 될 수 있었던 기회를 이런 약팀들을 상대로 지금 계속 꼬꾸라지면서 좀 불안감에 노출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어떤 트랩 게임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하나의 포인트는 지금 이제 주전 선수들 중에 부상이 너무 많다. 특히나 공격에서 핵심이 되는 선수들이 다 지금 컨디션이 좋지 않잖아요. 지금 뭐 일단은 데릭 헨리 빠져 있고 지금 홀리오 존스 안 좋고 그리고 지금 AJ 브라운 역시도 좋지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테네시의 경기력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휴스턴만 만나면 200야드는 기본으로 띄워주던 데릭 헨리가 일단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훌리오 존스도 이날 부상으로 아예 나오질 못했고 AJ 브라운은 경기 나서기는 했는데 경기 중에 이제 가슴 쪽 부상 때문에 경기를 끝까지 치르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 후반부에는
테널 빼고는 그 자신들이 자랑하는 스킬 플레이어 3명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공격에서 점수를 만드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고, 이제 이날 이제 날씨가 안 좋았다고 했으니까 패싱 공격 쪽에서 분명히 좀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뭐 경기는 끌려가고 데릭 헨리는 없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테너일이 50번 정도 넘게 패스를 지금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패스 시도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인터셉션이 될 확률도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날 1개 터치다운 4개의 인터셉션, 뭐 최악의 경기를 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날씨가 굳으면 특히나 이제 스페셜 팀이 필드 위에 올라온 상황에서 변수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날 이제 체스터 로저스 선수가 펀트 리턴 과정에서 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면서 공격권을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로저스의 의도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엔드존 앞쪽에 공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요걸 내가 잡지 않으면 이게 원바운드가 돼서 엔드존으로 들어가겠지. 그러면 우리가 20야드 지점에서 터치백으로 공격을 시작할 수 있겠지라는 의도로 이제 공을 잡지 않고 피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결정 자체는 저는 뭐 맞았던 것 같은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뭐 날씨가 안 좋아서 이게 시야가 좀 잘 안 보여서 판단이 늦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몸을 피하는 동작이 너무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첫 스텝을 밟았는데 그 자신의 뒷발에 공이 떨어지면서 이게 그 튕겨져 나가서 결국에는 엔드존 앞에서 휴스턴 선수들이 그 공을 리커버리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일러가 또 손쉽게 터치다운 연결했고 그러면서 0대19가 됐다. 그래서 저희가 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여기서도 3 포지션이 됐다. 게임이 터졌다. 네. 그러면서 뭐 테네시가 좀 이변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뭐 공격 쪽에서도 많은 부상자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버드 듀프리까지 지금 수비 쪽에서 IR 리스트에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FA로 영입한 뭐 이런 대형 계약 선수들이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 패트리어츠와의 경기가 남아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생각이 들어요. 우주의 기운이 패트리어츠를 밀고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한 시즌을 치르면서 테네시가 저점에 있는 순간이 아닌가. 맞아요. 네. 근데 요때 딱 패츠에게 걸렸거든요. 떡락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패츠는 기세가 좋고 테네시는 지금 뭐 부상자도 많고 또 져서 지금 사기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시즌 전적 자체는 테네시가 좋지만 이 경기만큼은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인다. 네.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테네시가 데릭 헨리 선수의 부상 이후에 이제 AD를 영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3경기 만에 또 방출을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좀 이제 의외라고 생각을 네. 했어요. 아직 헨리가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배경들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러닝백은 데릭 헨리 한 명만 빠졌지만 리시버는 지금 엄청 여러 명이 빠져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베테랑 리시버 이제 골든 테이트를 액티브 로스터에 넣어야 되는 상황. 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한 명 빠져야 됐고 그게 좀 에드리언 피터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게도 또 다시 FA로 이제 풀려나고 말았습니다. 네. 어쨌든 에드리언 피터슨이 또 다른 팀의 유니폼을 입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대로 은퇴는 아닐 것 같긴 해요. 예. 어떤 팀으로 가게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휴스턴 텍산스와 테네시 타이탄스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 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34대 31 바이킹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바이킹스가 지난주에 차저스에 이어서 패커스까지 2주 연속 대열을 낚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주 뭐 가장 기대를 했던 경기였는데 네. 실제로 가장 재미있었던 경기였고 그래서 저도 이 오래전에 샀던 이 바이킹스 후드티를 계속 한 번도 안 입고 있었거든요. 네. 이 바이킹스가 좀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승리를 하는 주 입고 오자. 근데 이번 주가 그 주인 것 같아서 네, 과감하게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비닐을 뜯었습니다. 네. 예쁜데요? 네. 이게 이제 뉴에라의 제품에서 산 건데 이렇게 약간 도트 형식의 뭐 디자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벅스가 있었고 바이킹스가 있었는데 뭐 이번엔 제가 한번 바이킹스 굿즈를 사봤습니다. 네. 일단 뭐 딱 봐도 뉴에라가 굿즈는 잘 만들어요. 네. 뭐 협찬은 전혀 아니고 네. 내 돈 내산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이제 불안한 모습들이 없진 않았어요. 불안한 순간들이 좀 많았지만 커크 커즌스가 341야드 3개 터치다운으로
나름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스틴 제퍼슨 선수가 이날 진짜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169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고 1쿼터에 이미 100야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지구 라이벌들의 경기에서는 경기 초반이 중요하고 경기 막판이 중요한데 이 경기 초반의 모멘텀을 이 제퍼슨이 아주 잘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날 뭐 제퍼슨의 활약을 보면 일단 세퍼레이션을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탁월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 수비가 견제를 들어온 상황에서도 어떤 이런 컨테스티드 캐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이제 공을 따낼 줄 아는 좀 완성형 리시버가 아닌가? 그러니까 딱히 좀 약점을 찾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 감히 말씀드리면 현 시점 원탑 리시버 저는 저스틴 제퍼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 드래프트 당시에 이 제퍼슨에 대한 스카우팅 리포트 이런 것들 좀 소개를 해드렸던 바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그 기억이 나거든요. 이 선수는 슬롯 리시버로 좀 특화가 돼 있는 선수다. 그래서 그 역할로 쓰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프로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전천후예요. 슬롯 리시버도 잘할 뿐만 아니라 지금 뭐 그냥 쭉 달려가서 뒷볼을 잡아내는 엑스 리시버 역할도 완벽하게 해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학 시절보다 확실히 진화한 모습으로 지금 프로에 적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애덤 틸렌 선수가 82야드에 하나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또 저스틴 제퍼슨의 보조를 맞춰줬고 저는 바이킹스가 리시버는 진짜 잘 키우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또 뭐 떠나긴 했지만 뭐 스테폰 딕스라든지 이런 좋은 리시버들을 또 배출을 해냈잖아요. 뭐 그런 걸 보면 바이킹스가 리시버를 키우는 데는 또 일가견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뭐 좋은 자원이니까 잘 컸겠지만 어쨌든 뭐 리시버를 잘 키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러싱에서는 이날 이제 델빈 쿡 선수가 22번의 캐리로 또 86야드를 달려줬습니다. 거기다 하나의 터치다운 기록을 하면서 또 러싱에서 또 혁혁한 공헌을 해줬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바이킹스가 질 뻔한 순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기 막판에 결정적 인터셉션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다네 세비지. 뭐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좀 행운이라고 해야겠죠. 세비지가 이제 착지 과정에서 공을 떨어뜨리면서 이게 인컴플리트가 됐던 게 결과적으로 이제 바이킹스가 승리를 거둘 수 있던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올 시즌 내내 졌던 경기 보면 다 원 포제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의 차저스 같은 느낌이에요. 네. 마무리를 조금 더 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표현 쓰잖아요. 방송 용어는 아닙니다만 단도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이제 경기 내용 면에서 수비는 그렇게 딱히 할 얘기가 없어요. 뭐 그렇게 잘한 선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근데 이날 경기 끝나고 나서 이번 주 중에 에버슨 그리핀 선수가 이제 이 불안한 모습으로 총을 들고 영상을 찍어서 이제 SNS에 올렸거든요. 당시 이제 본인의 집에 누가 침입을 하려고 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총을 샀는데 델빈 쿡이 도와줬다라는 뭐 얘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경찰들이 집으로 출동을 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멘탈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라고 하고요. 다음 나이너스와의 경기에는 출장하지 않기로 지금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그리핀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지금 처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몇 년 전에도 이런 좀 문제들이 있으면서 뭐 경기에 또 빠진 순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바이킹스를 떠나서 뭐 다른 팀을 돌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그렇죠. 이번 시즌은 나름 뭐 걱정보다는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즌 중반에 와서 좀 다시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풋볼 선수로서 경기를 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에버슨 그리핀이 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일단 먼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이킹스 구단도 어떤 치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핀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완벽하게 자신의 문제를 좀 치유를 하고 어떤 불안을 치유하고 다시 필드 위에서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에버슨 그리핀 선수가 이탈을 하게 된 바이킹스고 이러면서 이제 비상인 게 뭐냐면 지금 델빈 톰린슨이 코로나 리저브에 또 올라갔거든요. 근데 기존에
데닐 헌터가 지금 흉근 부상이 있습니다. IR 올라갔죠. 마이클 피어스가 지금 팔꿈치 부상으로 또 IR 올라가 있어요. 여기다가 제너리스 로빈슨이 지금 하체 부상으로 또 IR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D라인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이킹스가 지난 시즌에 잘 안 풀렸던 게 이 D라인의 어떤 클래스와 뎁스가 약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구단도 이를 인지하고 이번 시즌 시작과 함께 나름 준비를 많이 해서 시즌에 들어왔는데 네. 그래서 초중반까지는 괜찮았으나 결국 또 후반에 이렇게 부상자들과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면서 다시 그 지난 시즌의 뎁스로 지금 돌아간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이킹스가 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좀 타개해 나갈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패커스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 패커스는 일단 에런 로저스의 컨디션이 지난주보다는 확실히 좋아졌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날 385야드 4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클래스를 보여주는데 성공을 했는데 더군다나 이날 이제 그린베이의 오라인이 에런 로저스 선수를 좀 잘 지켜주지 못하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역시나 이 부분은 이제 데비 바키아리 선수가 빠져 있는 게 좀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날 이제 엘튼 젠킨스 선수도 경기 중에 또 아웃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뭐 적지 않게 작용을 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다가 더 대단한 건 이날 발부상이 있었어요. 발부상이 있었는데도 이런 경기를 펼쳤다? 역시 클라스는 어디 안 간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팀은 패배를 하기는 했지만 그게 이제 로저스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로저스가 아주 깔끔한 경기를 해줬고 뭐 마르케스 발데스 스캔틀링이나 다반테 아담스 같은 선수들 이제 100야드 이상씩 잡아주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말씀해주신 이제 오라인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 엘튼 젠킨스가 이날 경기 이제 중간에 부상이 있었는데 검사 결과 시즌 아웃이 될 정도의 좀 큰 부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이제 젠킨스의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됐고 네. 지금 박티아리가 12주차까지는 못 나오고 13주차 바이위크를 지나면 14주차에 지금 복귀하는 걸 목표로 수술과 재활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박티아리가 올 때까지 패커스가 좀 최대한 버텨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램스전을 어떻게 치르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그 다음 주가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바이위크이기 때문에 한 주만 잘 버티면 그 다음은 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날 이제 뭐 패싱에는 뭐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AJ 딜런 선수가 지난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역시나 이제 에런 존스가 빠지고 난 이후에 이제 원톱으로 나서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렇다 할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킥업 에이슨 크로스피 선수가 이날 이제 32야드짜리 필드골을 실패를 하면서 아쉬운 모습을 남기고 말았어요. 이게 올 시즌 8번째 필드골 실패인데 50야드 미만이 7번 40야드 미만이 4번째예요. 그러니까 패커스가 이제 메이슨 크로스비와의 이별을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8번째라는 게 이 수치적으로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세부 디테일로 보면 더 안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50야드 이상의 장거리 필드골은 뭐 키커들이 좀 반반 정도의 성공률을 가져갈도 조금 이해가 된다면 그렇죠. 약간 석점슛 같은 네. 거죠. 근데 사실 그보다 낮은 거리에 이제 필드골들은 대부분 넣어줘야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 40야드 미만은 좀 자유투에 가까운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넣어줘야죠 사실. 이 32야드라는 건 지금 거의 엑스트라 포인트급의 지금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날 뭐 크로스비가 굉장히 좀 아쉬웠다. 그리고 이날 경기 지금 3점 차로 끝났으니까 이 3점짜리 하나를 놓친 것이 정말 결정적이었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패커스에게 아쉬웠던 장면은 이 쿼터 중반에 킹슬리 키키 선수가 이제 헬멧 투 헬멧으로 이 커크 커즌스에게 들어가면서 너핑 더 패스 반칙이 불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장면이 반칙이 아니었더라면 다넬 세비지가 인터셉션을 만든 장면이었거든요. 이게 또 승부에 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 부상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패커스이기 때문에 사실 이 팀은 지금 지구 우승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정규 시즌 끝나기 전에 이 부상당한 선수들이 얼마나 제 컨디션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패커스는 이날 경기를 패하면서
다시 애리조나에게 1번 시드를 내주고 지금 2번 시드로 그렇죠. 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뭐 그 부분도 좀 분명히 이런 것이 있었던 경기였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반면 바이킹스는 이제 지구 라이벌과의 맞대결에 승리를 가져가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는데 일단 이제 5할 승률을 맞추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나이너스전만 잘 치르고 나면 당분간은 또 일정이 편해요. 라이언스, 스틸러스, 베어스 이렇게 이제 세 팀을 상대를 하게 되는데 이 세 팀이 올 시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고려하면 바이킹스가 지금 갖고 있는 전력과 이 실력이라면 잡아야 되는 팀들이거든요. 과연 이 팀들을 좀 다 잡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플레이오프도 충분히 한번 노려봄직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킹스는 앞으로의 한 4주 동안의 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디펜시브 라인의 공백을 어떤 식으로 좀 채울 것이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패커스와 바이킹스의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은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시카고 베어스의 경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대 13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제 라마 잭슨 선수가 이날 경기에 나설 수 있을지 아닐지에 대한 이제 이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았던 경기였는데 결국은 이제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극적인 승리를 가져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직전까지 이 출전 여부를 좀 체크를 했었다 그래요. 네. 근데 뭐 결과적으로 이 라마 잭슨이 한 주 쉬어가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타일러 헌틀리라는 선수가 선발 데뷔전을 치렀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뭐 많은 압박을 받으면서 어려운 경기를 펼치기는 했지만 중요한 순간에서 결정적인 터치다운을 만들어주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마지막 2미닛 드라이브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헌틀리 선수였어요. 그래서 그 드라이브를 좀 복기를 해보면 일단 자기 진영 28야드 지점에서 시작을 했고 1분 33초 그다음에 2개의 타임아웃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뭐 브레디나 로저스 같은 어떤 엘리트 쿼터백에게는 충분한 시간과 타임아웃이었지만 사실 이 헌틀리 같은 선수에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좀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상대의 PI 반칙으로 21야드를 전진을 하면서 좀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데빈 듀버나이에게 21야드 패스 성공을 하면서 단숨에 필드골 레인지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최소 동점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동료가 홀딩 페널티를 범하면서 10야드 물러났지만 당황하지 않고 세미 와킨스에게 29야드 뒷볼을 성공시키면서 사실상 이제 역전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엔드존 코앞에서는 이 디본타 프리먼에게 공을 맡기면서 이제 역전 터치다운을 만들어냈던 헌틀리였습니다. 네. 사실 이제 경기 내내 20야드 이상의 빅플레이가 없었던 그런 레이븐스였음을 감안을 하면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이 선전은 굉장히 좀 인상적이다. 그리고 뭔가 이 투미닛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네 라는 건 물론 이제 많은 데이터가 쌓여야 되고 더 많은 경기를 치러봐야 되겠지만 사실 파이널 투미닛을 잘 풀어가는 게 쿼터백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잖아요. 일단 그건 한번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운스와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이커 메이필드가 지금 한 주도 쉴 수 없는 굉장히 여유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레이븐스는 조금의 이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날 라마 잭슨이 좀 휴식을 줄 수가 있었고 네. 근데 또 이런 경기에서 헌틀리가 어쨌든 팀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잭슨도 더 온전한 몸 상태로 다음 경기 출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븐스가 조금 더 이번 시즌 잘 풀려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선순환이네요. 네. 사실 이 헌틀리는 라마 잭슨과 좀 유사한 듀얼 스렛 유형의 쿼터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타 대학 시절에도 뭐 많은 러싱 야드를 기록을 했던 선수고 뭐 언드래프티드 출신으로 레이븐스에 합류하기는 했지만 아마도 이 레이븐스의 프런트가 이제 라마 잭슨의 마이너 버전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뭐 잭슨이 빠졌을 때 좀 비슷한 롤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를 그래도 영입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그러니까 하위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환이지만 갈아 끼울 수 있는 선수라는 그렇죠. 얘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스킴을 뭐 크게 바꾸지 않아도 이 선수에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유형의 선수를 좀 백업으로 잘 가지고 있었던 것도 레이븐스의 이날 승리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프런트의 승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팀이 하나의 철학을 가지고 어떤 움직이는 그런 좀 좋은 예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라마 잭슨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올 예정이니까 헌틀리는 다시 백업으로 돌아가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시즌을 돌아봤을 때 그래도 이 11주차 잭슨이 못 나왔던 경기를 헌틀리가 잡아준 거 이게 굉장히 좀 돌이켜보면 큰 1승으로 기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볼티모어가 굉장히 의미 있는 1승을 가져갔는데 성공을 했고요. 베어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사실 이제 라마 잭슨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시카고 베어스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경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어스도 좀 공백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칼릴 맥이 이번 경기를 앞두고 시즌아웃 판정을 받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디펜시브 엔드 아키믹스, 그다음에 넘버 리시버 앨런 로빈슨까지 모두 결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베어스도 뭐 정상은 아니었다. 네. 근데 하지만 주전 쿼터백 저스틴 필즈는 나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베어스가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으나 결국 이제 승리를 거두지를 못했고 뭐 졌을 뿐 아니라 또 경기 중에 이제 저스틴 필즈가 지금 갈비뼈 부상을 입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탈한 것도 베어스에게는 좀 악재였습니다. 사실 그렇긴 한데 이제 칼릴 맥의 공백 그리고 앨런 로빈슨의 공백 그리고 여기다가 저스틴 필즈의 공백까지 다른 선수들이 어느 정도는 다 메워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어스가 이겼어야 될 내용의 경기였다. 맞아요. 네, 왜냐하면 칼릴 맥 아키믹스 없었지만 로버트 퀸이 혼자서 3.5개의 색을 다 해줬고 다니엘 무니, 마키스 굿인 이 리시버 듀오가 각각 100야드 이상 그다음에 각각 하나의 터치다운을 해줬기 때문에 로빈슨의 공백도 어느 정도 메워줬어요. 네. 그리고 사실 필즈가 이번 경기 안 좋았는데 대신 들어온 앤디 달튼이 훨씬 더 좋은 경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키 플레이어들의 공백을 모두 메워줬다. 그러면 원래 팀은 이기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마지막 수비에서의 어떤 집중력을 잃었던 것이 이제 결정적인 패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드렸던 그 불필요했던 패스 인터피어런스 반칙을 좀 살펴보면 네. 이제 킨들 빌도어라는 이제 코너백이 범한 건데 그 장면을 보면 이제 빌도어와 라셔드 베이트만의 1대1 승부였거든요. 그래서 두 선수가 이렇게 쭉 그 베어스 진영으로 같이 달려갔는데 사실 그 뒤에 베어스의 세이프티 한 선수가 접근을 해서 결국 이제 공이 낙하되는 지점 근처에서는 더블 커버리지가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면은 불필요하게 컨택을 과도하게 하지 말고 이 정상적인 어떤 범위 안에서 공을 쳐내거나 공을 뺏거나 이런 걸 노려야 되는데 그렇죠. 빌도어가 아마 이 세이프티의 어떤 커버리지를 좀 늦게 파악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혼자 막아야 된다는 좀 과도한 압박감 때문에 이런 이제 과도한 컨택을 했던 것이 반칙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그 시츄에이셔널 풋볼이 잘 안 된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 상황에 분명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패스 인터피런스 반칙을 범하면 안 된다. 혹은 지금 뭐 서드다운 컨버전 혹은 포스다운 컨버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1야드가 남았다. 그런데 페널티를 범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그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좀 잘 하지 못했다는 건 결국은 이제 이 팀이 왜 좋은 성적을 기록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어떤 설명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베어스가 3승 7패까지 밀렸기 때문에 뭐 사실상 포스트 시즌에 대한 희망이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그렇죠. 좀 보여지고 뭐 그나마 이 앤디 달튼이 그 마키스 굿인에게 뭐 49야드 뒷볼을 던지는 등 2개의 터치다운을 만들어 줬으니까 이 필즈가 못 나왔을 때 달튼을 쓰면 되겠다. 뭐 그런 정도의 희망은 봤던 경기였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저스틴 필즈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글쎄요. 시카고 베어스로서는 좀 찝찝한 경기가 되고 말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죠. 이제 제가 뭐 달튼을 쓰면 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제 포스트 시즌이 물 건너간 상황에서는 필즈가 한 경기라도 더 뛰면서 경험을 쌓는 게 지금 베어스에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마저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좀 우울한 뭐 그런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시카고 베어스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